생생한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지금 시각 3시 34분 37초 막 지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특별대담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그리고 남서울대학교 유통마케팅학과 최재섭 교수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본격적으로 대담을 이어가기에 앞서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고 또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대표연합 허희형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워낙 지금 어려움이 크고 깊으시다 보니까 인사를 드리는 것도 좀 죄송한 마음이 크긴 합니다. 일단 요즘 상황 어떠신지요? 요즘도 여전히 많이 어렵고요. 네. 코로나 발생이 작년 2월 달부터 저희 매장에 확진자가 다녀간 이후로 매출을 한 80% 정도 떨어졌고요. 언론 보도에서 집합 제한, 집합 금지 없어도요. 지금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 5명 왔다 하면은 동네 자체가 마비되는 상황이라 네. 굳이 집합 제한, 집합 금지 없어도 소상공인이 너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예. 일단 사채까지 썼고요. 그 임대료 못 내고 있고 건물주는 나가라 그러고 네.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제가 예. 그 언론에 나가고 막 카페에 글을 쓰면서 사람들한테 연락을 받았었는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3월에는 된다고 합니다. 4월에는 된다고 하니까 폐업하지 마시고 어찌됐건 여야가 소급 적용하고 손실보상 한다고 하니 기다립시다 했는데 그게 자꾸 안 되니까 그때 제가 약속 말씀드렸던 그 소상공인들이 이제 저한테 화내시고 그래서 막 원망도 되게 많이 듣고 해서 제가 너무너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계속해서 시간이 많이 흐르고 어느덧 벌써 지금 6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법을 촉구하면서 지금 대표님께서 삭발도 하시고 유서까지 쓰셨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도 제가 봤는데 대표님께서는 왜 이렇게 지금 법 제정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야 정부든 현재 소상공인이 얼마나 힘든지 전혀 모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영업자 살려달라고 할 때 자영업자만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힘들면 제 거래처도 힘든 거고 이게 줄줄이 힘든 건데 네. 제가 2월 달에 국회 앞에서 삭발식 할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하시든 상관없다. 일단 긴급 대출해서 직원들 안 내보내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실업자가 되지 않게. 그러니까 소상공인들한테 직원 안 자르겠다 약속을 받고 긴급 대출을 해줘라. 그러면 아이들 실업자 안 만들 수 있다. 근데 그때 제발 들어달라고 그렇게 울고불고 할 때 전혀 듣지 않으셔서 2월달 이후로 지금 실업급여가 5조 원 가까이 나갔던데 네. 왜 듣지 않으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대출했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어요. 건물주들이 2월, 3월, 4월 지나니까 3, 4개월 지나니까 이제 코로나 끝날 거니까 건물주들이 나가라고 한대요. 전기가 끊기고 사람들이 죽었어요. 네. 단란주점 사장님께서 노모가 집에 있는데 밤에 목을 맸어요. 아는 동생이 폐업을 하면서 술만 먹고 살다가 간경화가 와서 입원을 했고 며칠 전에는 손목을 그었다는 점주님들이 계시고 저한테 원망을 아니 그때 2월달에 안 된다 하지 너는 왜 된다고 말을 해서 나를 이렇게 이 지경까지 몰고 왔냐라는 원망도 듣고 예. 저 어제 우울증 약도 받아왔는데 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정부는 왜 미루시는지 네. 여당은 야당 때문이다. 야당은 여당 때문이다. 이제 중기부는 못하겠다. 죽고 난 다음에 9월달 얘기하시던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자, 일단 정부의 입장은 지금 뭐 재난지원금을 이미 여러 차례 지급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지금 고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최대 1,150만 원인가 단란주점 뭐 유흥 쪽에 줬대요. 집합을 금지시켜서. 네. 근데 그분들 월세가 1,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적으로 빚이 있던 사람들이고 영업을 하면서 빚을 갚고 있던 사람들한테 당장 영업을 못하게 하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가족의 생활비든 그 전에 대출금이든 아예 못 갚으니까 이제 은행도 대출을 안 해주니까 사채를 쓴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 8개월 했어요. 이거는 그냥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고 나는 모르겠다 죽어라는 거. 특히 그게 1,150만 원 줬으니까 환수 받아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네. 금지 집합 제한 없어도 지금 매출들이 30-40% 이상 떨어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9월 달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안에 포함시켜서 손실보상 소급 적용 뭐 재난지원금 이거는 5월 6월에 이때까지 4월 달까지 지금 뭐 실업급여 4조 2천억 원 줬다는데 8월 달 되면은 이 2배 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9월에 재난지원금은 그 돈 줘도 차압당해서 못 찾을걸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너무나 이미 많이 늦었고 여기서 더 늦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백신 보급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접종률이 높아지고 하면 뭐 집합금지 해제나 영업시간 연장이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그것마저도 지금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란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끝으로 대표님 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시급함 다시 한번 이제 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이미 몇 달씩 월세랑 급여 물류비 다 밀려있고 명도 소송 당하는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기 전에 여야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일단 5, 6월 달에 사람들 폐업 안 하고 자살하지 않게 정부가 긴급하게 대출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뒤에 여야가 싸우셨으면 좋겠고요. 정부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자영업자 하나 무너지는 게 아니고 자영업자에 딸린 직원들과 거래처와 그의 가족들이 다 그냥 길바닥에 내몰린 거예요. 네. 물속에 빠져 있어요. 솟아 나올 수 없으니까 일단 건져는 내쳐야 되는데 건져낸다고 해도 다 건져내지진 않겠지만 더 이상 사람들이 죽지 않게 정부가 제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카페 대표 연합 허희영 대표 전화 연결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저희 전화 연결 인터뷰 내용을 두 분께서도 들으셨는데 일단 어떻게 들으셨는지 교수님부터 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이다. 언제쯤이면 극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여기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그때까지 견뎌서 살아남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를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고 퇴출되는 자영업자들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법률들을 이렇게 보다가 긴급 재난지역 뭐 이런 우리가 제도가 있는데 그게 지역 중심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한테 이 긴급 재난지역에 준하는 이런 조치를 취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법률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고 상상해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책도 그렇게 맞춰져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정부가 자영업자나 이런 서민들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든지 버텨나가야 되니까 대출이라도 필요하고 막 그런 건데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더 많기 때문에 환수해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공감 능력이 떨어져도 너무너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지급금 문제 그거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긴급 대출도 해줄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하나 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매장을 중심으로 영업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임대료를 내야 되고 그렇죠. 어떤 때는 정말로 영업이 안 돼서 폐업을 해야 되는데 임대 기간이 8개월 남았으니까 8개월 그 임대료 다 내라 이런 건물주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요구 권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를 만들고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더라도 정부가 공감 능력을 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든데 조금만 지나면 코로나 끝나면 다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곧 괜찮아질 거야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들었고 그런 희망 고문 자체가 지금 이 소상공인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동주 의원님께서는 아까 전화 연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정말 가슴 아픈 현실에 오랫동안 누적돼 있는 그 피해에 대한 절절한 호소를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말 드릴 말씀이 없고 정말 죄송하다는 이런 말씀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예. 정말 저희가 그런 현실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3월, 4월, 5월까지 이렇게 왔는데 6월 안에는 반드시 좀 6월 빠른 시간 안에 법안을 좀 마련하겠다라는 약속을 좀 드리고요. 물론 이제 국민분들이 자영업자분들이 답답해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이 손실보상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지만 네. 또 이 손실보상으로 모든 피해 사실을 다 또 지원하고 포괄할 수 없는 부분도 명확히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그 한국형 PPP 지원제도 그다음에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런 종합적인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대료에 대한 멈춤법. 제가 임대료 멈춤법을 작년 12월 달에 냈습니다. 네. 이거는 집합 제한이나 금지 기간 동안에 임차료를 임대인이 감액을 해주면 그 감액분에 대한 부담이 임대인한테 갈 수 있기 때문에 세제 지원이라든가 금융비용 지원을 통해서 임대인도 어떤 그런 상생할 수 있는 제도, 임차인하고 이런 임대료 제한과 관련된 법도 좀 같이 논의를 좀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종합 대책이 마련돼야지 각각의 사정에 맞게 소상공인들한테 적절한 지원이 갈 수 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솔직히 얘기 들어보면은 다 필요 없고 빨리 거리두기라도 좀 완화시켜달라 하는 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당연히 제일 좋은 거는 백신을 가장 빨리 확보해갖고 좀 더 확산을 해서 이 거리두기를 좀 더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저희 방법으로 가져가야겠지만 어쨌거나 저는 손실보상과 관련된 제도 마련과 그다음에 이제 한국형 PPP 제도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사실은 이게 마치 어떤 지금 손실보상법을 회피하기 혹은 또 약간 이제 뒤로 좀 미루기 위해서 꺼내든 카드처럼 인식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저는 저희가 작년에 5월 달에 기억을 해보시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한 100만 원까지 골목 상권에 쓰일 수 있는 이런 소멸성 소비 쿠폰으로 해갖고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골목 상권의 슈퍼라든가 임용시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이런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도. 그래서 저는 이게 코로나 피해를 예를 들면 좀 회복시켜주는 효과도 있지만 소상공인뿐만이 아니라 아까 다양한 소상공인 외에도 이런 그 비정규직 노동자라든가 다양한 영역의 시민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이런
누적돼 있는 피로도 좀 해소를 할 수 있고 전반적인 골목 상권의 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지역화폐 형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하반기에는 꼭 서야 된다. 이런 좀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각각의 다 정책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하나를 위해 손실보상이 안 되니까 이걸 취한다, 저걸 취한다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같이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다방면으로 정책이 좀 잘 마련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계속 강조를 해주셨어요. 자, 이 손실보상법 앞서서도 저희가 두 분께서 대답해 주신 내용 중에 이 소급 적용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포인트를 두고 좀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 부분. 정부는 계속해서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먼저 교수님 좀 의견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 표현이 잘못돼서 그렇지 이건 소급 적용이 아닙니다. 그럼 손실 보상을 하는데 지금 법을 만들었으니 앞으로 생길 것만 보상할 거라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 법이 필요한 이유는 이미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 있는 법률과 제도로 그것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법률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법률을 갖다 2021년 6월에 7월에 만들었으니 그 이전 것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소급 적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슈를 흐리는 것밖에 안 되니까 소급 적용이 아니라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정정했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어 자체를 쓸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애초에 그러니까 손실보상은 소급이란 말이 필요 없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국회에서도 여야 의견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 네, 재정당국의 입장하고 이 부분이 시각차가 좀 존재를 한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주로는 중복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많이 듭니다. 이미 4차례에 걸쳐서 지원됐던 부분에 대한 거. 소급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차감해야 되지 않느냐. 때로는 환수하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말이 실제로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는 사실 아까도 우리 교수님도 했지만 그동안의 지원이 충분한 어떤 손실을 메꾸는 이런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비례해서 줬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정부도 인정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어떤 그 중복 지원이라는 거는 크게 어떤 국민적 여론을 생각하면 쟁점은 아닌데 다만 법률상으로 소급 적용이라고 하는 걸 언제부터 그럼 넣을 거냐 이런 기간을 명시하거나 하는 것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급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정부랑 좀 마련해 보기 위해서 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관련해서 특별대담을 준비를 해서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중간에 이 카페 대표 연합 대표님 전화 연결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요. 결론은 손실보상법도 중요하지만 그 손실보상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다양한 대책들도 함께 고민돼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관련해서 여야가 이렇게 초당적 협력과 의견을 모은 부분에 대해서도 의미가 크다.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돼 있다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것들도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거의 이제 마무리될 시간이 됐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정말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 외에도 또 어떤 정책적인 노력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두 분 정리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석 교수님. 네, 먼저 간단히 언급하고 싶은 것은 재정당국에서 늘 재정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정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40.1%고 미국이 106.9, 일본이 224.1입니다. OECD 평균은 109고요. 아마 이게 코로나19 과정에서 더 갭은 벌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재정을 균형 재정으로 하느냐, 적자 재정을 하느냐, 흑자 재정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정책의 그냥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몇 %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불문율은 없어요. 정부가 좀 보다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해서 우리나라의 600만이 넘는 전체 기업의 93%가 넘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자영업자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지금까지의 정책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영업자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그냥 어떻게 최소한의 지원만 해주는 그런 정책들을 했었습니다. 이제 조금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기준 평균보다 한 4배 정도 자영업자가 많으니까 총량 문제, 그다음에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퇴출 문제 뭐 이런 문제까지도 다 포함해서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우리 경제에 버팀목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의원님.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앞에 그 손실보상 법 마련과 관련돼서는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라는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실보상 대상 외에도 정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형 PPP 제도 마련을 통해서 경영이 어려운데 긴급 경영 지원 자금을 좀 드리겠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돼야 된다라는 것과 소상공인 말고도 전 국민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니까 경제적 그 다시 증진을 위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시의적절할 때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책이 함께 고려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재정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정말 이게 IMF 이후에 정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행정, 비상한 태도로서 우리 정부가 임해야 될 것 같고요.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러한 외국에는 누누이 들어서 알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과 관련돼서는 외국에 비해서도 충분히 지금 건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예. 그래서 국가 재정이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쓰일 때 우리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도 국가 재정 회의와 관련돼서 좀 더 확장으로 가자라는 입장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앞에 얘기했던 우리 카페 이런 소상공인 대표의 이 심정을 헤아리는 게 정말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